근데 이번에 C플렉사를 통해서 진화의 증거를 찾았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과정에서 나뉘고 뭉쳐지는 그 증거를 찾았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생명과학과에서 진화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대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또 생물학계, 진화학계에 있어서 되게 핫한 뉴스가 있다고 해서 이대한 교수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논문을 하나 보내드렸죠. 네, 맞습니다.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 논문이어서 너무 반가워서 네. 소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가 대충 어떤 내용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큰 어떤 생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생물이 사실은 우리들과 꽤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우리 인간과도 꽤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네. 이대한 교수님을 모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기 첫 번째 슬라이드에 우리 항성님과 다양한 생물들의 사진이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요즘 네. 한창 이쁨을 받고 있는 팬다가 저기 있네요. 예. 저 생물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떤 게 공통점일까? 뭘까요? 예, 정답을 말씀드리면 네. 모두 동물입니다. 왜 이걸 몰랐지? 왜 이걸 몰랐지? 동물처럼 안 보이는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제 항성님 옆에 있는 저 친구는 판형 동물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거의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아주 희귀한 동물이에요. 사실 동물은 생물 중에서 어떤 한 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김씨 집안, 그렇죠. 한씨 집안. 그렇죠. 이제 가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뭐 몇 대조, 뭐 몇 대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가문에는 뭐 족보를 보면 시조가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시조로부터 그 갈라져 나온 모든 후손들을 가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물 가문인데요. 네. 우리가 같은 가문이라는 뜻은 같은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봤던 이상한 판형동물하고 네. 저하고 같은 조상에서 나왔다는. 그렇죠. 같은 가문, 동물이라고 하는 같은 가문을 아. 이룹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제 부모가 있고 다른 동물들도 부모가 있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네. 마치 같은 집안 사람들이 올라가다 보면 시조에서 만나는 것처럼 네. 지금 보여드린 이게 동물의 개통수인데요.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저기 보면 뭐 곰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달팽이도 있고 인간도 있고 곤충들도 있고 네. 앞에서 보여드렸던 해면도 있고 한데 우리들이 모두 한 가지에서 갈라져 나온 가지들이다. 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의 조상에서 만난다. 거슬러 올라갔을 때 하나의 가지로 다 모이잖아요. 네. 이거는 또 다른 어떤 나뭇가지에 이어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갑자기 그냥 동물이 짠 하고 생기지는 않았을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밑에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났지? 그 밑에 그 아래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저도 궁금한 거죠.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뿌리 쪽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더 옛날에 동물이 분명히 없었다가 동물이 진화한 곳인데 그렇죠.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세상에 동물이라는 건 어떻게 출현하게 됐을까? 그럼 동물이 있기 전에는 어떤 생물이 있었을까? 그 생물이 어떻게 동물이 되었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동물 가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려면 큰 시야로 이제 생물 진화를 바라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왼쪽에 가져온 그림은 아예 생물 가문 전체를 가져온 그림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생물 가문은 이제 생물학자들이 크게 세 가문으로 나눕니다. 새 가문. 네, 세 가지 대가문으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대가문 중에 두 가지 가문, 영어로는 프로캐리오트, 한국말로는 원핵 생물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원핵 생물. 얘는 굉장히 단순한 세균과 고세균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얘는 세포에 뭐 핵 같은 것도 없고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도 없고 네. 다 작고 단순하고 다 모두 다 단세포 생물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노란색 하나의 가문이 이제 진핵 생물. 이제 세포를 보면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크기도 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다세포 생물들도 많은 네네. 그런 이제 가문이 진핵생물 가문이고요. 우리는 이제 진핵생물 가문이 이제 예전에 진핵생물 가문도 처음에 한 가문이었겠죠. 그렇죠. 하나의 조상이 네네. 이제 이 가문을 성립을 했겠죠. 근데 네. 가문이 다양한 가문으로 분화해 나가면서 그 가문 중에 한 가문으로서 동물 가문이 갈라져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거 보니까 딱 이해가 되겠네요. 네. 원핵 생물이 왼쪽에 두 가문이고 네. 진핵 생물이 저 이제 점선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이제 동물 가문이 이제 그 진핵생물 가문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대략적으로 한 6억에서 8억 년 사이의 일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며 그러면 6억 년에서 8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조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원핵 생물. 네.
원핵 생물은 아니고 이미 진핵 생물이긴 했겠죠. 아 그렇군요. 진핵 생물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원생 생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 단세포 이제 진핵 생물들을 보통 원생 생물이라고 부르는데 같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원생 생물 같은 게 우리의 조상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의 동물의 조상이 원생 생물이었다고 하면 어떤 원생 생물이었을까? 그러니까 왜 그 원생 생물이 동물로 진화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 조상은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동물이랑 가장 가까운 친척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빠의 모습과 엄마의 모습을 닮았지만 안 닮은 부분도 있잖아요.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네. 그럼 제 여동생이 또 아빠랑 엄마랑 닮은 부분이 있고 안 닮은 부분이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서로 공유하는 닮은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엄마 아빠에게 예. 왔을 가능성이 크죠. 아 가능성이 큰 게 아니라 무조건 엄마 아빠한테서 왔죠.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그래서 오늘 저에게 보내주셨던 논문이 네. 바로 이 우리 동물의 자매, 어. 말하자면 저의 여동생 같은 동물의 자매. 보통 이제 자매. 그 생물학에서는 시스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름이 조금 메타조아가 이제 그 학술적으로 동물의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이라고 부르면 이제 메타조아 저 그 밑에 코에노플라젤라타라고 하는 이름의 가문이 있어요. 우리랑 자매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기사가 떴던 게 과학자들이 네. 특이한 세 번째 길 to multicellular life forms 다세포 생물 형태의 세 번째 제3의 길을 발견했다. 아. 되게 아리송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이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오늘의 이 기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코에노플라젤라타가 누구냐? 네. 그 이름 얘기하셨잖아요. 네. 먼저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한국말로는 깃편모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깃편모충. 그대로 그 직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생겼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 스케치인데요. 저건 한 100년 정도 된 스케치입니다. 오, 100년 전에도 보긴 봤네요. 네, 19세기부터 많이 기록하고 관찰하고 이따가 19세기에 나온 논문도 한 편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가문의 특징이 이름에 나타났습니다. 코에노는 영어로 하면 카라티. 아, 할 깃, 때 깃. 그렇죠. 아. 그래서 깃, 카라 모양의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음. 위쪽에 카라 모양의 구조가 딱 붙어 있고요. 그 카라 안에서 우리 목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아, 그러네요. 카라 안에 편모가 하나가 딱 있어요. 털이 하나 있는 거죠. 네, 기다란. 마치 어. 정자의 꼬리랑 거의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저게 있어가지고 이름이 깃. 깃은 이제 선모성으로 이렇게 쭉 깃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있고 깔때기처럼 돼 있고 네. 그 가운데로 편모가 하나가 있어서 편모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쟤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니까. 뭐 하는 원생 생물일까 이제 네. 궁금하실 텐데요. 얘는 박테리아를 먹고 사는 애예요. 그런데 박테리아를 어떻게 먹냐면 이 지금 카라랑 그 깃이랑 편모를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깃이 일종의 끈적끈적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하고요. 네. 가운데에 있는 저 편모가 회오를 치면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아, 그러면 물의 흐름을 만들려면 빨려 들어오나? 네, 그래서 빨려 들어와서 요 카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오. 카라에 걸리면 냠 하고 잡아먹는 겁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이 깃편모충류를 실제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이 저희 랩에서 찍은 거예요. 아, 진짜? 저희 연구실에서 키우는 애를 이제 저희 학생이 이제 그 토모큐브라고 하는 특별한 현미경을 이용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 깃편모충은 기본적으로 저런 그 카라와 그 편모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거로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친구다. 걔네들이 우리 동물의 자매다. 이 깃편모충이 동물과의 관계가 깊을 것이다 라고 한 생각을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19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논문이 1866년에 출판된 논문이에요. 우와, 진짜 오래됐네요. 네, 150년이 더 넘은 클락이라고 하시는 미국 학자신데 이분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번역을 하자면 선모성 해면이 동물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인퓨소리아 플라젤라타와의 관련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아리까리하죠 제목이. 인퓨소리아 플라젤라타라는 이름을 가진 저게 깃편모충입니다. 깃편모충을 예전에 저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선모성 해면이 동물인데 이 동물이 깃편모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내용이 이 150년도 더 된 논문에 들어있었습니다. 저 깃편모충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오래된 거네요. 매우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보면 정자처럼 생긴 애가 네. 그 해면에서 발견되는 포에노사이트 깃세포라고 부르는 세포예요. 아, 오, 되게 닮았네. 똑같이 생겼어요. 아, 파란색은 깃편모충이고 네, 노란색은 아까 그 해면에 존재하는 네, 특정한 세포예요. 특정 세포다. 해면 동물은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네. 중에서 저 깃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제가 하는 일도 똑같이 편모를 휘둘러서 물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박테리아를 걸러 먹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 약간 어떤 네. 느낌이냐면 깃편모충은 그 해면에 한 세포만 떨어져 나와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 그렇죠. 같은.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DNA나 이런 걸 분석하지 않고도 이걸 그냥 형태적이고 기능적인 특징만으로도 얘네 뭔가 동물이랑 관련이 있는 원생 생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관련성이 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 믿음은 맞다는 것이 그 큰 가문의 개통수를 보여주면서 자매가 기편모충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단순하게 저런 형태적인 유사성뿐만 아니라 DNA 증거로 다 입증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원생 생물 중에서 동물과 가장 비슷한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편모충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럼 우리의 자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봤더니 기편모충이에요. 네. 그리고 기편모충이랑 너무 똑같은 세포가 해면동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의 조상이 네. 기편모충 같이 생겼었는데 우리는 다세포 동물로 진화를 했고 네. 기편모충은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오. 근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기편모충류와 우리를 만든 동물들을 만든 공동 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공동 조상은 기편모충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이제 네. 결국 동물 가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기편모충 가문과 우리 가문이 분화하고 분화한 뒤에 굉장히 새로운 다른 생물들과는 다른 특징들을 누적하면서 이 동물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모든 동물은 다세포 생물이에요. 아,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다세포 생물입니다. 아. 그 말인즉슨 그 기편모충 가문과 동물 가문이 갈라졌을 때 핵심 사건은 뭐냐면 동물 가문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한 거예요. 기편모충은 단세포죠. 기편모충은 단세포 생물들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다 단세포로 번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따가 반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반전을 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동물은 다세포 생물, 기편모충은 여전히 단세포 원생 생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동물이 다세포 생물이 된 그 방식 자체가 네. 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동물이 다세포 생물이긴 하지만 네. 모든 동물은 단세포에서 출발해요. 아, 그렇죠. 네. 이거 우리 인간도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에서 시작하죠. 수정란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맞아요. 제가 지금 제가 많이 연구하고 현재도 연구하고 있는 예쁜 꼬마 선충, 이 예쁜 꼬마 선충이 발생하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예쁜 꼬마 선충이 발생하는 모습인가요? 네, 그래서 제일 오른쪽 아래가 이제 아래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이제 벌레 모양이 보이시죠? 네네. 모든 동물은 다세포 생물인데 이 다세포 생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하나의 세포가 분열하고 그 세포들이 서로 다른 세포들이 되고 걔네들끼리 조직화돼서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은요. 기편모충류도 그 점에서 동물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거 아까는 단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왼쪽에 단세포 기편모충류를 보여줬는데요. 네. 많은 기편모충류가 단세포로서 살아가고 번식할 수 있지만 다세포성을 나타냅니다. 콜로니라고 하거든요. 콜로니를 만들어냅니다. 콜로니? 성 콜로니. 우리가 알고 있는 콜로니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세포들의 콜로니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가 아니라 여러 세포의 군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이제 굉장히 예쁜 모양의 꽃 모양이에요. 꽃 모양, 딱 꽃 모양의 느낌이 드시나요? 네. 정말로 감이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 이름이 딸핑고에카 로제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제타. 작은 장미. 네. 많게는 수십 개가 이렇게 하나의 군집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군집을 형성하는 기작이 마치 앞에 보여드렸던 예쁜 꼬마 선충이 배아 발생 과정에서 분열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저 꽃 모양 콜로니 군집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가문이 분화돼서 한 가문은 동물 가문이 되고 한 가문은 기편모충 가문이 됐다고 했는데 네. 동물 가문이 다세포성을 획득해서 굉장히 그 옆에 있던 기편모충 가문과 독특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기편모충도 완전한 다세포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세포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에서 뭐 바닷가나 이런 데서 발견했을 때 단세포 상태로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다세포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네. 그래서 기편모충의 다세포성은 조건부 다세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로만 지내다가 네. 특정한 상황에서만 분열을 해가지고 군집을 이룬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오른쪽에 이제 논문 그 그림이 어떠한 조건이 군집을 유도할까? 그러니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다가 알아낸 게 얘네들한테 어떠한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군집 형성 패턴이 달라진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박테리아를 먹느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알고리페이거스라고 하는 종류의 박테리아를 주면 왼쪽에 보이는 꽃 무늬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다른 박테리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저 박테리아가 그렇다는 걸 찾았고요. 이제 다른 박테리아들이 여기에 섞여 있는 걸 원래 먹이다가 네. 저런 모양이 형성되는 걸 보고 특정한 박테리아를 거기 있는 걸 분리해서 줬을 때 어떤 박테리아를 주면 저런 그 꽃 모양이 형성되지 않고 대신 일자로 연결된 군집이 형성되는데요. 네. 더 특정한 박테리아를 주면 아주 높은 확률로 꽃무늬에 저런 군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그러면 네. 박테리아에 도대체 어떤 물질이 저걸 유도할까 해서 그러니까 그런 물질까지 궁금하죠. 찾았어요. 자. 그래서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물질이
군집 형성을 유도하고 심지어 뭐 억제할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연구해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부 다세포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이 꽃무늬의 다세포 군집을 이루는데 어떠한 유전자들이 관련이 돼 있을까?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방금은 이제 그걸 유도하는 물질을 박테리아에서 나온 물질을 찾았던 거고 네. 기편모충도 그런 환경 신호에 반응해서 군집을 만드는데 이 군집을 만들려면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나 그런 조직화가 필요하겠죠. 그런 걸 누가 할까 찾아내기 위해서 돌연변이를 만들었어요. 아, 일부러? 네, 뭐 엑스레이나 DNA를 망가뜨리는 특정한 화학 물질, 여기서는 EMS라고 하는 화학 물질을 썼는데요. 그런 돌연변이 유도 물질을 쓰면 이제 무작위적으로 유전자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게 그 실험 과정인데요. 무작위적으로 그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돌연변이를 유도한 다음에 이제 꽃무늬를 형성하지 못하는 애들을 찾아 나선 거죠. 오른쪽 제일 끝에 사진을 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와일드 타입 야생형 네. 이제 유전자들이 멀쩡한 애에서는 그 ACM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파이거스가 들어간 미디어 배지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파이거스를 안 넣어주면 체인 모양이 딱 일렬로 체인 모양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특정 박테리아를 넣어주면 저렇게 꽃무늬 군집이 형성이 됩니다. 오. 근데 그 오른쪽에는 로제트레스라고 하는 돌연변이체예요. 네. 쟤는 그 박테리아를 넣어줘도 계속 체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무늬를 만들지 못하는 돌연변이가 발생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름이 로제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꽃무늬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 기편곤충을 돌연변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로제트레스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네. 어떤 유전자가 망가졌을까 하고 찾은 거예요. 네. 그 유전자를 찾았더니 C-타입 렉틴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요. 네. 이 C-타입 렉틴이 동물에서 하는 역할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는 저기 초록색 팩맨 같이 생긴 저 구조가 네. C-타입 렉틴에 해당하는 그 도메인 서열입니다. 근데 저게 다양한 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발생에 관련된 역할도 하고 면역에 관련된 역할도 합니다. 동물에서 잘 알려진 유전자예요. 근데 그 유전자가 기표모충의 다세포 군집을 형성한다는 것이 중요 유전자라는 것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그 유전자가 작용하는지를 봤더니 그 왼쪽 그림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네. 저기에 그 로제트레스 C타입 렉틴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위치하는 겁니다. 저기 보면 어디 위치하냐면 그 꽃무늬의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있어야지만 군집이 형성될 수 있는데 말하자면 끈끈이 같은 것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얘를 세포들이 안 떨어지게 막아주는 건데 네. 얘가 없으니까 저렇게 공 모양을 형성하지 못하고 꽃무늬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자로 체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C타입 렉틴이 있고 없고가 꽃무늬를 만드냐 못 만드냐의 큰 차이를 발생하는 거죠. 이 얘기는 종합하자면 동물이 우리가 어떻게 진화했을까? 굉장히 신비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은 이 기편모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기편모충도 일종의 동물성을 상당 부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이라고 구분했지만 네. 기편모충은 다세포 생물이지만 다세포성을 지니고 있는 단세포 생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동물 메타조아라고 하고요. 네. 이제 기편모충류를 코이노플라젤라타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가문을 합친 가문을 코아노조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코아노조아 우리 조상은 이미 이런 기본적인 다세포성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고 다세포성에 필요한 유전자들 C타입 렉틴처럼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동물 유전자들이 동물이 진화하는 과정 혹은 그 이후에 진화한 것이 아니라 동물이 진화하기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근데 동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유전자들을 써서 아마 조건부 다세포성에서 무조건적인 다세포성을 진화하지 않았을까. 네. 기표모충은 박테리아 같은 특정한 조건을 줘야지 다세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조건 없이 다세포성이 되면 다세포 생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이. 네. 네. 본격적으로 뉴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왼쪽에 아주 멋진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A가 기편모충이고 이 기편모충이 조금씩 복잡해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일어난 다세포성 이벤트는 우리 동물 진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세포성이 한 번만 진화했을까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진화를 했겠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네. 식물도 다세포 생물이죠. 그렇죠. 버섯도 다세포 생물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식물과 동물과 버섯이 다세포 생물이 된 거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두 번의 사건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세 번의 사건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되게 여러 번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 제목에다가 정답을 써놨는데 다 독립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추론을 할 수 있냐면요. 이 동물의 조상, 버섯의 조상, 그다음 식물의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공동 조상이 나타나겠죠. 아주 옛날 가문을 네네. 형성한 대가문을 형성한 그 조상이 나타날 텐데 그 조상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서 나온 다른 가문들이 단세포 가문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세포성이 최소한 여기서 보면 3번 진화했죠. 네. 이 다세포성은 최소한 45번 진화한 걸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다세포성이라고 함은 이제 기포묘충류의 다세포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보면 왼쪽 그림이 이제 복잡한데 여러 가지 생물군에서 나타난 다양한 다세포성, 그리고 다세포성 이 패턴이 지금 오른쪽에 좀 복잡한데 제일 왼쪽에 단세포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다세포 생물이 있는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세포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한 6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뉜 것 같다. 그래서 45번에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최소한 45번, 그리고 분류해 보니까 한 6가지 종류의 패턴으로 다세포성이 진화한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다세포성의 진화는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거 자체도 되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네네. 근데 오늘 그것까지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오늘 이 기포묘충 이야기에 좀 집중을 하자면 크게 이 6가지 종류의 다세포성 진화 패턴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나뉘기, 하나는 뭉치기입니다. 그렇죠. 동물 같은 경우에는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뭉치기는 뭐죠? 그래서 이제 왼쪽이 나뉘기인데요. 이 나뉘기는 그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클로날 멀티셀룰라리티. 그에 반해서 뭉치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일 유명한 애가 티오스텔레움 디스코디움이라고 하는 이제 보통 슬라임 몰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점균류 같은 경우가 잘 알려진 예시입니다. 뭐냐면 점균류라고 하는 또 얘도 원생생물 집단입니다. 근데 이 원생생물들이 그 단세포 상태로 살다가 특히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렇게 되면 세포들이 모여서 지금 위쪽에 있는 사진이 다세포 상태입니다. 저는 포자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저기서 포자가 터지면 이제 포자가 또 번성해서 단세포 상태로 살다가 또 다세포를 만들고, 근데 이때는 어떻게 다세포를 만드냐면 흩어져서 살던 애들이 뭉쳐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쟤는 뭉치기예요. 제가 그 생물을 안 선택했던 이유가 네.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나뉘기랑 뭉치기로 생각하시면 쉽지 않나요?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기편모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뉘기 전략으로 이 다세포성을 획득했다라고 네. 알고 있었어요. 그래 보이네요. 네.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클론을 해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오늘 이제 이 이야기의 주인공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이 뉴스 기사를 다시 가져왔는데 이 주인공이 다루고 있는 기편모충이 코에노에카 플렉사라고 하는 다른 종의 기편모충입니다.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 그 남미 섬에서 발견된 친구고요. 네. 바닷물인 웅덩이 같은 데서 발견된 애입니다. 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미 한번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기표모충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꽁무니 기표모충이랑은 좀 달라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푸시팝 장난감 네네네. 비유할 수 오른쪽에 있을 것 있는 같아요. 거죠. 네, 네, 네. 얘는 2차원적인 구조로 돼 있어요. 3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면처럼 돼 있군요. 면처럼 돼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조금 먼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네. 살펴보시면 이제 왼쪽에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는 일반적인 기표모충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얘가 놀랍게도 빛의 유무에 따라서 그 옆에 푸시팝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편모가 한쪽으로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모가 나와 있는 거에서 쏙 하면 안쪽으로 쏙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고무장갑 뒤집듯이. 맞습니다. 예. 그럼 고무장갑 한쪽에 편모가 달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편모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이 푸시팝처럼 모양을 계속 바꾸는 걸까? 이걸 연구를 했는데요. 얘네들이 푸시팝처럼 이렇게 플립 인 앤 플립 네. 아웃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렇게 하는 기작 자체가 그 기 쪽에 액티노마이신이라고 하는 고무줄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고무줄 같은 게 쪼였다가 풀렸다가 쪼였다가 풀렸다 하면서 네. 깃을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펼쳤다가 펼쳤다가 오므렸다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깃을 쫙 펼치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다시 오므리면은? 오므리면 그 편모들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죠. 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게 동물에서 배아 발생 과정에서 낭배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가스툴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이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동글동글하던 배아가 구멍이 쏙 생겨요. 뭔가 쏙 들어가요. 아. 그래서 구멍이 누가 마치 공에다가 손가락을 찌는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구멍이 입이 되느냐 항문이 되느냐에 따라서 동물이 두 종류로 나눠요. 우리는 처음에 생긴 그 구멍이 항문이 되는 후구 동물이고요. 네. 입이 되는 동물, 곤충들은 이제 원구 동물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네. 낭배에서 그게 쏙 들어간 부분이 입이 되냐 항문이 되냐에 네. 따라서 와. 쏙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반대쪽에서 구멍이 뚫리면 장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입과 맞아. 항문 사이에는 공간이 다 이렇게 통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구멍이 이제 만들어진 첫 번째 이 단계가 이 낭배 형성 단계고 그 네. 이후에 이제 사실 우리 뇌가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도 다 거기와 연관돼 있어서요. 낭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동물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낭배 형성이 처음에 이렇게 쏙 들어갈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지금 왼쪽에서 보이는 이 플립 인, 플립 아웃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기편모충이 다세포성이라고 하는 동물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낭배 형성같이 아주 동물 발생의 중요한 특징과 유사한 특징이
기표모충에도 발견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네. 이 논문이 이제 사이언스에 나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이미 화려한 조명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네. 올해 처음에 이 사이언스 논문을 발표했던 제1저자가 파리에 가서 자기 랩을 꾸려서 나온, 아직 논문으로 정식 출판은 안 됐고 바이오 아카이브에서 논문 출판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먼저 공개하는 플랫폼에 이제 올라온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는 그 왼쪽에 뉴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세포성을 형성하는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 제3의 길이냐면 제1의 길, 제2의 길은 나뉘거나 뭉치거나요. 근데 제3의 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뉘고 뭉치자. 그래서 나뉜 다음에 뭉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클로날 에그리게이티브 멀티셀룰러리티 두 가지를 다 해먹는 그런 새로운 길을 발견한 거예요. 푸시팝 괴포묘충 종에 어떻게 다세포 군집을 형성하는지를 보려고 했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군집을 형성하는 걸 봤더니 얘네들이 이상한데? 하나의 세포에서 나온 애들이 완전한 클론으로 전체 집단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분열한 게 떨어졌다가 다시 붙어서 전체 군집을 형성한 것 같은 패턴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들이 각자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가 두 개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됐다 쳐봅시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얘가 두 개가 됐는데 얘는 안 떨어져요. 얘도 두 개가 됐는데 안 떨어져요. 붙어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네. 개가 여덟 개가 되는데 세포들이 계속 붙어 있었죠. 네네. 근데 여기는 예를 들면 하나가 갈라져서 두 개가 또 하나가 됐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이게 네 개가 됐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전에 기포묘충은 얘네들은 그냥 각자의 길을 갔는데 그렇죠, 그렇죠. 붙어서 8개짜리 아, 군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뉘고 뭉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로 나뉘는 거 없이 뭉치는 것만으로도 형성할 수 있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인위적으로 군집을 이루는 세포를 다 떼어낸 다음에 얘네들이 큰 군집을 이루나 얘네들이 섞여서 군집을 이루나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네네. 얘네들이 자기 원래 군집끼리만 모이는지 어. 아니면 상관없이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그냥 뭉치는지. 그러니까 이 A라는 기편모충이 있고 네. B라는 기편모충이 있었어. 네. 그러면 A는 A끼리 뭉치고 B는 B끼리 뭉치냐? 이거를 가까이 놔둬봤더니 A, B 섞여서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뭉치냐? 그렇죠.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네. A 군집은 뭐 초록색, B 군집은 보라색으로 염색을 한 다음에 다 하나하나 세포로 떼주고 섞어놨더니 결국은 섞인 애가 관찰이 된다. 지금 사진에 딱 섞인 애가 보이죠? 오. 그러니까 이게 꼭 클론들끼리 군집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클론이 아닌 개체들끼리도 군집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오. 클론성, 분열로도 군집을 어쨌든 형성을 하긴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왜 뭉치는 거예요? 네, 어. 그 다음 슬라이드. 왜 야. 뭉칠까? 야, 밥을 더 잘 먹어요. 사냥하기가 더 좋아요. 이 컵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편모를 돌리면 거기다가 딱 그 깔때기처럼 박테리아를 잘 모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 효율이 높아지고요. 또 아까 사이언스 논문에서 보여줬던 거는 한쪽 컵이 어떤 모양으로 이제 편모가 컵 안쪽에 위치하냐 바깥쪽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한쪽은 밥을 잘 먹고 한쪽은 빨리 도망쳐요. 밥을 잘 먹거나 빨리 도망치거나.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러면 단세포 상태는 왜 존재하냐? 그러니까 그럼 다세포로 그냥 계속 살다가 내 말이. 또 하나 떨어져서 다세포 되고 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뭉치는 건 알겠는데 왜 따로 떨어져서 살까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연구진이 이 기편모충을 찾은 현지에서 생태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 기편모충이 발견된 장소가 사실 되게 재밌는 장소인데요. 왜냐하면 저 해안가에 있는 웅덩이여서요. 파도가 철썩 치면 물이 들어왔다가 또 파도가 잘 안 치고 잔잔한 날 있잖아요. 네. 그럼 또 마르죠. 그러면 아예 완전히 마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 거기 또 물이 고이겠죠. 그런 저 웅덩이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요. 일단 바닷물이 들어오면 짠물이 있겠죠. 네, 짠물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이 증발해요. 네, 그러면 염분이 엄청 높아지겠죠. 네, 엄청 짜지겠죠. 엄청 짜지고 나중에 물이 다 증발해 버리면 물이 아예 없어집니다. 굉장히 극한적으로 이게 변동하는 환경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염분의 변화, 물 네. 수위의 변화가 기포묘충의 생활사가 단세포성에서 다세포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그 물의 염도와 다세포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물이 많이 짜지면 다세포가 단세포로 흩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원래 기편모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했던 기과 편모가 없어져요. 아 진짜? 그리고 존버 모드로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씨앗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수분 같은 것도 잘 안 읽고 네네네. 그냥 대사 같은 것도 안 하고 오, 그렇죠. 다시 물이 들어올 때까지 네. 버티는. 오. 그래서 물이 완전히 건조해도 버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위쪽 그림 4개짜리 사진을 보시면 네. 물이 점점 짜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PPT가 이제 염도거든요. 네. 물이 점점 짜지면 저 150 PPT가 되면 없어졌죠. 네. 군집이. 그랬다가 다시 물을 넣어주면 거기서 다시 군집이 형성되는 거예요. 오. 생존을 위해서 단세포로 흩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요. 다세포가 군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빨리 증발을 시킬 수 있으니까 네. 빨리 증발을 시키면 단세포로 흩어지기 전에 물이 증발되면 네. 다 죽어요. 아. 다시 물을 넣어줘도 회복되지 않아요. 아. 근데 저렇게 좀 천천히 시간을 줘서 단세포들이 형성되고 시스트라고 불리는 씨앗 같은 애들, 존버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내면 잘 회복이 됩니다. 삼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아, 삼체 보면 딱 저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뭐 삼체인들이 탈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죠. 어. 그랬다가 물에 던져요. 그럼 다시 살아나요. 근데 죽겠네요. 왜냐면 다세포라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단세포와 다세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중요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찾은 거죠. 단세포일 때의 장점과 다세포일 때의 장점, 이 모든 두 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편모충은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서. 네, 네. 오,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진화해 가거나 이 과정도 다 생존 본능인 거네요. 그렇죠. 생존에 더 유리함을 찾아가기 위해서. 생존에 유리한 애들이 더 살아남았기 때문인 거죠. 어. 네. 그래서 이 연구가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는 기존의 기포묘충, 아까 보여드렸던 그 꽃무늬 기포묘충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많은 걸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물의 진화에 대해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기포묘충을 찾으니까 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로 진화해 가는 과정이 크게 보면은 나뉘거나 뭉치거나 이런 두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견된 이 기편모충 시플렉사를 통해서는 얘네가 나뉘기도 하면서 동시에 뭉치기도 한다. 네, 네. 그래서 제3의 길이다. 네, 그렇습니다. 제3의 길을 찾았다. 우리가 이때까지 다세포성을 나누기랑 뭉치기로 나눠왔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봤던 아주 많은 생물들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3의 길을 얘만 걸을까? 둘 다 합치는 거를 가능하다는 걸 이 시플렉사가 보여줬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시플렉사를 통해서 진화의 증거를 찾았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는 과정에서 나뉘고 뭉쳐지는 그 증거를 찾았다. 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는 또 이대한 교수님 아니면 못 들어요. 이대한 교수님은 대학교 랩실에서 직접 기편모충을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논문을 딱 보자마자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대한 교수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오늘 이대한 교수님께서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어려운 논문을 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요청을 드리면은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대한 교수님 진화와 관련돼서 또 생물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이야기 나오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